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폭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7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만드는 공포감, 대한민국의 7월 옵션 만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와 금융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일 날 대한민국 장이 마친 다음에 지수 자체가 이 342.5 구간에 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를 해요. 선물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외국인이 베팅하는 것이죠. 외국인의 이와 같은 선물 대량 매도에 따라서 지수가 월요일 날 머물던 342.5에서 340 구간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보게 되면 수요일 날이었죠. 다시 외국인이 선물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42.5에서 340 내려왔다가 이 밑에 337.5까지 지수가 내려가게 됐죠. 근데 7월 6일이 되니까 이와 같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는 335 구간까지도 더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7일 금요일 날 지수가 335였던 게 이제는 332.5까지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됐어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매우 과한 수준까지 지속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폭락하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한 주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죠. 자, 여기에 2020년 0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에 미국 경제가 2분기까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어떻게 금융시장만 상승하냐, 이것은 반등이고 반등 이후에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3분기서부터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것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확인되게 되면서 2020년 3월 이후에, 폭락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세 1차 상승기가 진행됐어요. 그 시기를 이제 보게 되면 2020년 3월 폭락 이후에 주식시장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자금이 운영되게 되는 글로벌 선물 시장과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거대 자금으로 변동성을 직접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는 이와 같이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 상방 베팅, 즉 주요한 상품들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코스피도 이때 연동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죠. 현재를 보게 되면 2022년 09월서부터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 2022년 12월서부터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이 모양이 화살표가 똑같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스피가 상승해 온 것은 반등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한머니의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변화, 선물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상승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화살표 모양이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달러 환율에 연동되게 되는 미달러 선물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되겠죠. 이게 과연 더 빠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왜 2022년 09월서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가 하락하게 됐는지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와 관련돼서 이미 2022년 9월 8일 공개방송 때부터 이와 같은 미달러 환율의 수명주기를 나타냈죠.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여기까지 미달러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미달러 같이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2022년 9월에 여기 쇠퇴기까지 미달러 환율이 진입하면서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문제는 미달러라는 것은 각기 다른 상품 가치를 갖는 물품들을 교환을 할 때 교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환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 활동이 원활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의 가치가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미달러 가치가 2022년 9월 같이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물물 교환 활동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요한 국가들의 수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주요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되더라도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죠. 이 말을 좀 더 숫자로 표현된 지표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까이 솟구칠 때 미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달러 환율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2022년에 미국의 실업률은 오히려 4%대에서 3%대까지 낮아지게 됐죠. 즉 미달러 가치라는 것은 환율 가치가 2022년에 선물 시장의 한머니에 의해서 왜곡됐다. 즉 2022년의 미달러 상승이 다 변동성이었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고, 그래서 9월 8일 날 공개 방송 때 9월 8일 날 이후에 하락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미 달러가 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미 2022년 6월 25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코스피라는 것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됐을 뿐이 없고 미달러 초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코스피가 폭락했지만, 코스피의 변동성을 제고한 수면 주기를 보게 되면 1차 상승세가 역사적 평균 속도까지 나타내는 붉은 선까지 진행된 다음에 휴지기가 진행 중인데, 휴지기가 과도한 수준까지 진행됐다. 즉 2차 상승세로 전환됐을 뿐이 없다. 상승세로 전환됐을 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6월 25일 날 공유를 했고, 그 뒤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한머니의 상방 베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수개월간 이와 같이 큰 돈을 들여서 상방 베팅을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한머니가 만들어 왔는데 아직 상방 베팅을 통한 흡족한 수익을 걷지를 못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한머니의 변동성 포지션이 연동되게 되는 실물 경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통화의 유통 속도라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아요. 엔진 회전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겠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침체되는 게 점점 가속이 돼요. 가속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없으면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주체인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정부가 계속해서 미달러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경기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를 줘야지만 기업들이 성과를 만드는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죠.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없죠. 괜히 유동성 과도하게 공급하면 버블만 생겨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2022년 1월 이후에 파란색 선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더 인상한다, 큰일 난 것처럼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말하는데,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미국 경제 더 이상 경기 부양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 기업들 스스로 알아서 부가가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 하지 말고 그동안 공급된 과도한 유동성도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을 반대로 마치 2022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로 미국 경제 침체, 주식시장 추가 폭락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거짓말과 같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유튜브 채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되는 영상이 2020년 3월 13일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공유드린 내용은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상방으로 전환되게 된다. 하방 베팅에서 충분히 한머니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경제대공황을 넘어서게 되는 추가 경제의 폭망, 금융시장의 추가 폭락,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경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조건, 통화 유통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은 경기 부양 정책을 끝내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흡수를 해줘야지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지표보다 더 세밀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 경제를 치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너무 얕봐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경제 좋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한머니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수개월 전서부터 상방 베팅을 해왔던 거고, 그에 연동돼서 선물시장, 주식시장은 연동돼서 그냥 갈 뿐이다. 향후에도 미국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 가속되니까 또 내려올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 달러는 2022년 9월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더 내려갈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미국 달러 환율에 연동돼서 미 달러 선물 가격이 하락하죠. 하락하면은 원화 환율도 연동돼서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죠. 여기서 쬐깐이 반등했다고 이게 뭐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지만,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헛머니 포지션이 왜 변화가 됐고 실물 경제 결국은 연동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 왜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점점점 가속세가 더 가속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달러가 더 내려오게 되고 원화 환율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면서 지금 과도한 선물 매도세를 나타내게 되지만 과도한 선물 매도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끝물에 급등을 만들어서 꼭지를 만들고 저점을 깨면서 모두 다 죽을 것처럼 만들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022년 9월 이래 코스피가 왜 상승하는 것인지 반등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 선물 매도세로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직접 눈으로 통해서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를 엮여져서 만들어졌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눈으로 다 확인을 했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공포스러운 시기가 늘 기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